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작년 6월 미국 출장을 갔던 한동훈에 대해 시민단체가 출장비 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법무부는 국익과 국가안보 때문에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빵 터진 대응을 했었지요. 이에 하승수 변호사는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 당시 법무부의 답변은 거의 과대망상급이지요. 단순한 출장 경비의 세부적인 집행 내역이나 지출 증빙 서류가 그 자체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무부 장관의 업무 범위와 이 사건 출장의 목적 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피고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만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 공익이 특별히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출장 업무가 종료된 다음 사후에 경비의 세부적인 집행 내용 및 지출 증빙 서류를 추가적으로 공개한다고 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자, 이러한 판결문이 상식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출장비 공개는 당연한 것인데 이를 국익이니 안보니 하는 이유로 거부했다는 건 분명 집행 내역을 통해 밝혀져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과연 한동훈은 당시에 미국에 왜 갔냐는 질문을 다시 던지하는 것이고 그 질문의 답을 곧 찾을 수 있게 됐다 이거지요. 당시 미국 방문에 의구심이 많았던 것은 시작부터 퍼스트 클래스 자리를 빼라는 엄플이 나왔고 당시 비행기에는 퍼스트 클래스 자리 자체가 없었고 미국에서의 일정 자체가 일반적인 공무 출장이라고 하기에는 쉬는 날이 많았고 실제로 미국의 법무부 장관은 만나지도 못했고 생뚱맞게 최악의 시설로 폐쇄가 곧 예정된 교도소를 방문해가며 미국의 선진교화 시스템 등을 참고하겠다는 기괴한 행태를 보였고 특히 검찰청을 방문하여 회의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대우를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제로였지요. 그러니까 예정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일정이었거나 무시를 당한 것이겠지요. 특히 당시 FBI 방문에 대해 인사정보관리단에 참고하겠다고 했으나 딸 문제로 간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었지요. 당시 민주당의 김현정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FBI 인사검증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장을 간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 딸 등의 편법 스펙 쌓기 의혹으로 불거진 입시비리 사건이 FBI에 접수돼 수사가 시작되자 이와 관련해 방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의 출장 일정은 FBI 국장과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면담 외에도 월드뱅크, UN,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방문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 출장이 인사검증 시스템 확인이 목적인지 소통용으로서 정치적 입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인지 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입시비리 사건에 관련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발언했지요. 자, 여기에 또 하나의 방문 이유를 추정케 하는 발언이 나옵니다. 작년 10월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했었지요. 출장 가시면서 하셨던 명분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운영 방안을 논의하신다고 하셨어요. FBI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는가 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를 만나셨다라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럼 FBI 국장을 만나서 배워온 선진 문물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제가 거기서 배워와서 여기서 뭐 이식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선진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오겠다는 취지였고요. 단지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루나테라 등 기본적인 그 수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진짜 왜 간 거야 미국에? 이런 궁금증이 계속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더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죠. 이 사람 기억나십니까? 버질 그리피스입니다. 이 사람 대표적인 가상화폐를 만든 이더리움 개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19년 4월에 평양에 갑니다. 평양에 가서 블록체인 문제를 강의를 하는데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해외를 송금하고 해외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런 강연을 했다가 미국 수사기관에 적발이 돼서 현재 징역 63개월로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붙잡아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곳이 바로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직접 방문하셨던 그 검찰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갔겠구나. 한동훈 장관께서 90개가 넘는 미국의 연방검찰청 중에서 왜 뉴욕 남부죠.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을 갔을까? 이 그리피스 때문에 갔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한 달 전쯤에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가상화폐 수사 공조 때문에 갔고 프랙티컬한 실적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방문 목적에 여기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건에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는 단지 그런 걸로만 추측하신다면 너무 근거가 박약한 것이고요.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장관께서 에리카 강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에리카 강요? 네.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까? 네. 뉴욕 남부지검에서 그리피스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구해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리피스와 에리카 강이 주고받은 말이 나옵니다. 그 이더리움에 대해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입니다. 이분들이 북한의 이더리움 서버 또 북한의 이더리움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데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장과의 미팅을 추진했으나 지금 취소되었다. 이런 내용이 이 뉴욕 연방검찰청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에리카 강 처음 들어보신다고 하셨죠? 뭐 제가 보도에 봤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뭐 사건으로 접하거나 그런 건 아니요, 보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네, 에리카 강 보도에 나오지 않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법정 기록, 영문으로 된 이 법정 기록에 에리카 강, 뭐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이름으로 우리 이름은 강현정입니다. 이 에리카 강이 그리피스와 우리나라의 이재명, 박원순 그리고 그 밖에 민주당 의원들과 연결고리인 것으로 이 자료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요성을 말씀드린 거고, 이 강현정 씨, 우리나라 당국의 조사를 받은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구체적으로 제가 외람담입니다만 이거 저한테 왜 물어보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어떤 네. 사건이 진행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솔직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죠.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렸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요. 저 자료 인터넷 매체에 나온 자료입니다. 구글링을 하면 나온 자료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요. 제가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이 영문으로 된 자료를 구글링을 해서 보셨다. 그러면 하여튼 이 사건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렇게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오늘 갑자기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거 신문에서 봤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일부러 막 구글링에 찾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구글링만 하면 나오는 일반적인 자료라는 걸 말씀드린 거죠. 제 말씀 뭐냐면 근데 이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미국을 가신 거 아니냐고 제가 묻는 거죠. 이것 때문에요? 네. 자,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숨길만 하지요?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지요. 최순실은 자신의 태블릿 PC를 검찰이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걸었는데 항소심도 승소했습니다. 최순실 측 변호인은 최순실의 최후 진술서를 대신 낭독하는데 내용은 문서 기능조차 없는 태블릿에 어떻게 그 많은 국가기밀 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이런 조작을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수감된 지 8년째로 오랜 수감 생활로 병이 깊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에 굴하지 않고 이겨내고 진실을 밝히고 싶다. 현재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박영수 특검은 이미 그 정당성을 잃었다. 이런 사람이 국민 앞에서 영웅인 척 떠들어댄 시간을 밝히고 태블릿 PC를 조작해 왜 한 가족을 말살시키려 했는지가 밝혀져야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라고 했다니 그야말로 윤석열과 한동훈의 몰락의 서막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원희룡의 행보가 흥미롭지요.
지난 정봉주 TV에서 전봉주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최강욱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동훈이 여전히 2인자입니까? 물어봤더니 무슨 개소리냐. 한동훈을 죽이려고 27기서부터 30일 내에 다른 검찰 출신들이 똘똘 뭉쳐서 한동훈을 쳐내고 있다. 권력투쟁이 내부적으로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내부에서는 원희룡을 쳐내려고 하는 세력도 있고 한동훈을 쳐내려고 하는 세력도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권력투쟁이 붙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원희룡은 국힘의 외곽 조직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세미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은 당선되어 준 걸로 당신께서 할 일은 120% 이미 하신 것이다. 라는 묘한 발언을 했지요. 제가 국토부 장관을 하는 마지막 1시간까지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밑바탕 작업을 하는데 모든 힘을 다 바치고 제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라는 발언은 곧 나를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선거법 위반 논란을 모를 리 없는 원희룡이 말이지요. 이어 국토부도 공개하는데 왜 한동훈 미출장비만 판결문 곳곳 일침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는 것이 흥미롭다 이겁니다. 이미 김건희 고속도로의 모든 사안을 꿰찬 원희룡이 무서울 게 없어진 것일까요? 여기에 한동훈의 첫 검찰 정기 인사가 또 있지요. 한동훈 체제의 비포 애프터가 될 사안 아닙니까? 이러한 정치적 변수들의 조합이 정부 여당을 곧 휘몰아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